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묘지에 물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지하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수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일반 사람도 잘 모르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또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묘지에 물이 있다면 수맥 때문일까? 지하수 문제 때문일까? 이 부분이 좀 구분해서 다루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하수에 지하수 물이 흘러 들어갔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수맥이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있을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선 지하수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 위치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물이 모여드는 낮은 곳이죠. 이런 곳을 우리가 지하에 있는 호수라고 얘기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낮은 곳. 우리가 멀리서 높은 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물이 모여드는 곳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고여 있는 곳, 그곳이 비가 오면 고여 있다가 가물면 또 메마르고, 또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그런 현상이 연속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수에 의해서 물이 들어간 곳은 이제 조치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조건 이장을 해야 합니다. 이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30년이 돼도 수의를 입고 시신이 그대로 있어요. 까맣게 변해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 그 현장을 그렇게 직접 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맞춘 적이 있어요. 어, 30년 돌아가신 지 30년이 됐는데 어, 수의를 그대로 입고 있다 했는데 후손들이 어, 맞겠냐 안 맞겠냐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해보는데 파보면 안다. 그래서 파봤어요. 그랬는데 후손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아주 눈이 땡그럴 정도로 아주 눈으로 보기 힘들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조치는 방법 없습니다. 무조건 이장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이장을 하는데 화장을 해서 다시 새롭게 묻으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맥이 있어서 물이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수맥이 지나가면 수맥 파동에 의하여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땅에 틈이 생깁니다. 자, 이 틈 사이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물이 모여서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수맥이 있으면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고인다고 하는데 그 전혀 그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의 어떤 상황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소리예요. 자, 파는 땅 속에 틈을 만든다 이거죠. 우리가 콘크리트 벽도 금을 가게 만드는 파동입니다. 그 파동이 땅 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틈이 생기는데 그 틈으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물 분자들이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입구가 돼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입구가 형성이 돼서 내려가는데 땅속에 가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이 항상 있다는 얘기죠. 높은 지역에 있어도 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위에 있는 물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을 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하고 상관이 없고, 되도록이면 이제 항아리에서 묻어 드리든지 목간에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건조한 데다가 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 화장 상태에서 물이 젖어도 그렇게 후손한테 영향을 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면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어, 어차피 사람은 이제 화장이 가루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경우니까, 어, 뭐 후손들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맥에 의해서 물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가, 그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조치 방법에는 수맥의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파의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방향이 횡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전에 영상에도 제가 그 설명을 다 해놨어요. 수맥에 물 흐르는 방향에 운동 에너지 때문에 파장도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있어요. 이 출구를 찾아서 엘로드로 입구를 찾아내는 경우입니다. 엘로드로 차지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은 파동의 입구와 출구를 찾기 어렵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이니까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맥 파동이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에 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틈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항상 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파동을 없애버리면 틈도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파동이 틈을 만들기 때문에 그 파동을 묘지에 지나가지 않게끔 없애버리면 틈도 없어지고, 그러면 물은 틈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묘지에서 떨어진 곳에 조금 떨어진 곳에 그게 공간이 여의치 않으면은 묘지와 조금만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입구에, 떨어진 곳에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반사판을 설치합니다. 그 반사판을 땅속에다 묻으면 됩니다. 그 묻어서 파가 반사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면은 파가 다른 곳에서 생기겠죠. 자, 그러면 그 파가 다른 곳에 생기는데 그쪽에 틈이 생기는 거죠. 자, 반사판은 접시 모양으로, 제가 전 영상에다가 밝혔듯이 접시 모양으로 스테인리스 27종, 지름이 약 15cm, 두께는 1mm 이상이 되면 충분합니다. 자, 지름이 15cm 정도 되면 가로, 세로, 높이, 예, 그리고 아래쪽으로 타원형이니까 아래쪽으로 파가 반사가 됩니다. 그 거리가 약 6m에서 8m 정도 거리를 두고 반사 그 파가 오는 파하고 부딪혀서 그 공간에, 그 반대 공간에는 파가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지름이 15cm 정도 되는 반사판을 묻으면 파를 반사시키기 때문에 묘에는 파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파는 다른 곳에 틈을 만들고 물은 그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묘지에 수맥이 지나가는 그 파의 틈이 있었는데 그 틈을 없애고 다른 곳으로 틈을 만들면 그 틈 쪽으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묘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의 어떤 환경의 중력을 이용해서 묘에 있는 물을 이동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묘지에는 있는 물은 다른 곳에 난 틈으로 이동하게 되고 자연히 묘에는 물이 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아마 누구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묘지에다가 손을 안 대고 물을 없애는 방법. 자, 이게 서서히 진행이 되니까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마를 때까지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내용을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또 적어봤습니다. 지표면에서 비가 오면 흘러가는 물이 있고 어, 지하로 수십 메타, 수백 메타 아래에 수맥까지 도달하려면 어, 도달하는 물이 있는데 어, 수맥의 파동의 저주파는 모든 장애물을 갈라놓는다고 그랬죠. 콘크리트 벽도 갈라놓듯이 땅속에 있는 바위 틈도 갈라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물은 빨려 들어가서 우리한테 많은 생명수와 같은 물을 수맥은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자연의 흐름과 이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예측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마 제가 말씀드려도 상황이 중력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서 있는 자체가 중력이기 때문에 어, 그 중력의 힘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구의 상황은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알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을 깨우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고 갈 수 있다 이거죠. 자, 묘지에 손을 대지 않고 작업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무이한 세계 최초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지구의 어디 상황적 그런 이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뭐 여기에는 뭐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의 현상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에 물이 있다면 유전자, 우리는 모든 몸에는 유전자를 갖고 있죠. 유전자의 동기 감흥, 서로 동자와 기운기와 느끼는 감, 그리고 응할 응자. 그래서 동기 감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 조상의 묘에 물이 있으면 그게 후손들한테 동기 가문과 천지상통, 어, 땅과 하늘에 서로 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지 가뭉이라는 게 있고 이런 현상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기운이 전해져 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꿈자리에 조상님이 불편하시다고 이야기하시면은 절대 그냥 넘기시지 말아야 합니다. 꼭 확인해 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조상들을 모시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시하게 되면 가정의 모든 일이 꼬이게 되며 불행한 일이 계속 연속이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조상님 묘를 좋지 않아서 파봤는데 조상 묘가 시신이 썩지 않고 어, 육탈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조상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는 어,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땅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아프면 다른 아이도 아프게 됩니다. 우리는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유전자의 동기 감흥 현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복돼서 이 내용이 또 돼 있네요. 2장에 관한 내용으로 되도록 2장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지하수에 의해서 물이 들어있다면은 그건 무조건 2장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육탈이 안 되고 그냥 시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육탈이 되고 뼈만 있을 때 만약에 이런 것을 2장 했을 때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은 2장을 하더라도
이장을 않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묘를 파면은 그만큼 또 후손한테 그 영향이 좋은 자리에 있는데 그 기운이 날아가 가지고 또 후손한테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장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은 약 100m 이내 100m 이내에다가 화장을 하셔가지고 같이 가족묘로 안치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묘를 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거든요. 100m 이내에 이게 선산이 있으면 선산 그 근방에다가 같이 가족묘로 화장을 해서 모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을 하면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이득 없던 것처럼 되고요. 어, 조상님들은 흙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멀리 이장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땅 속에 묻어 있는 유전인자는 우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어요. 그냥 뼈만 갖다가 다시 화장해 가지고 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인자는 그 땅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져서 어, 뼈하고 유전자하고 분리시키는 상황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요 이장하는 것은 조상님을 위해서 이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상님 기준으로 봐야지 본인 위주로 이거 보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 육탈이 된 유전자와 뼈하고 분리시키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조상님한테 더 불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이것을 이장을 할 때는 조상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죠. 본인이 봤을 때 뼈만 모시고 해놨다가 잘 꾸며놨다고 해서 아,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럼 조상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장을 했을 때는 그 선산 근거에다가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100m 이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교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고 멀리 떨어진 곳은 그곳은 아까 같이 본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상님한테 큰 실책을 범하는 것이고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곳 정도면 약 100m 정도 보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가족묘로 이렇게 모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말에 공감이 가시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조상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 최씨 가문의 최치원 시조가 최치원이고요. 최씨 가문에 우리 조상님들 한 33분인가 되는데 그분을 어, 선산에다가 한쪽으로 모아서 가족묘로 화장을 해가지고 가족묘로 모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조상님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같이 모여서 어우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렇게 하고 재밌게 지내면은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참고하셔서 조상님들을 잘 모시면 후손들이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공감이 가셨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또 의문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